네, 안녕하십니까. 2017년 11월 15일, 네, 부동산에 관련된 아주 특별한 이야기, 부동산 별별 수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저희가 이번 주에도 부동산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우리 그 부동산 스터디의 부동산님이랑 같이 나와 있는데요. 부동산에 관련된 특별한 이슈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요새. 그래서 재밌는 거 하나 준비하셨더라고요. 아, 제가 준비한 거구나. 네. 기사 제목을 보고 깜짝 놀라서. 아, 사실은 그러셨어요? 저희 네.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 어떤 네. 분이 올려주셨어요. 대책 이후 뭐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길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었는데 네. 뜨아한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거는 이 기사는 같이 보는 게 좋겠다 해서 오늘 그 기사를 들고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기사 제목이 강남북 집값 더 벌려나 라는 기사로 2006년 8월 30일 그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데 831 대책 네. 강남북 집값 더 벌려나 그래서 네네. 이건 뭐 기사가 오타구나. 사실 82 대책, 831 대책이잖아요. 그래서 네. 831 대책? 오타. 어이? 그래서 본 거죠. 사실은 11년 전 기사인 거죠. 아, 그러니까 2005년도에 나왔던 831 대책 이후에 1년이 지난 2006년 8월 달에 이제 1년 후에 831 대책의 어떤 효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났는지를 정리했던 기사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2005년 8월 31일 날 예. 831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 네. 그 1년이 지난 예. 2006년 8월 30일 날 예. 대책 발표 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가 정리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지났더니 이런 식으로 시장이 변화했다. 왜냐하면 근데 되게 의미가 있어 보이는 게 결국 831 대책에서도 그 당시에 831 대책이 지금 82 대책에서 이제 규제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거의 다 담고 그렇죠. 있거든요. 다 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라든가 그렇죠. 물론 이제 약간 달라진 거는 DTI 규제 부분이 그 당시에는 이제 그렇죠. 지금처럼 타이트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도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센 거였어요. 근데 그 대책이 어떤 식으로 네. 변화를 갖고 왔는지를 네. 정리한 기사예요. 아, 그래요. 네. 자,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아주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방송하기 전에 네. 그 기사에서 다루었던 시세와 대책 후에 나왔던 시세 그리고 현재의 시세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준비를 한번 해봤거든요. 네네. 근데 내용을 보니까 아주 재밌어요. 일단은 강남의 집값인데요. 강남 같은 경우에는 기사에서 뭘 기준으로 담았냐면 음마 아파트, 미성 2차, 미도 아파트 이렇게 세 가지를 세 개의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공교롭게도 보니까 이게 음마 아파트, 미성 네. 아파트, 미도 아파트. 이 음마 아파트는 지금 대치 음마 아파트 얘기하는 그렇죠. 거고. 대치동 음마. 11년 전에도 재건축 추진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는. 네. 미성 2차라고 하는 건 압구정. 네, 지금 네. 이번에 압구정 지구 단위 계획 좀 있으면 나온다 그러거든요. 네, 압구정 얘기고 미도 아파트는 소위 말하는 대치동 우선미에서 얘기하는 그렇죠. 맞습니다. 우선미도 선경에서 그 미도 아파트네요. 예. 그래서 세 개의 아파트인데요. 예. 일단은 그 대책 전이죠. 2005년 8월 달에 대책이 나올 때쯤 그때가 시세가 음마 31평 같은 경우에는 7억 4,500. 그리고 최고가는 뭐 8억 1,500. 7억 5천에서 8억 한 1천 정도가 시세였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다가 2005년도에 2005년도에 네. 그다음 2006년도 8월 30일에 대책 이후에 그렇죠. 8억 8천에서 뭐 한 9억 2천, 3천 요 정도. 거의 네. 9억으로 올라갔네. 그렇죠. 7억 5천 한 8억짜리가 9억 올라갔다고 봐더라도 한 1억 이상. 그렇죠. 900%로 따지면 10몇 % 오른 거네요. 그렇죠. 약 1억 5천 정도 가격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요약해 보면 그렇죠. 음마 31평 아파트는 831 대책 이전에 비해 이후에 약 1억 5천 정도 가격이 올라갔다. 네. 이렇게 요약하면 되겠죠. 네. 자, 그다음에 현재 시세는 더 깜짝 놀랄 만한 일인데. 아니야 현재 시세는 나중에 얘기할까요? 한꺼번에. 자, 그래서 그렇고요. 자, 그다음 미성 2차 32평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책 전에 한 6억에서 6억 5천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 대책 발표된 이후에는 8억 5천에서 9억 정도예요. 와, 많이 올랐다. 많이 올랐죠. 네. 오히려 미성 2차가 음마보다 더 올랐네요. 더 올랐죠. 네, 가격이 한 1억 5천 정도는 갭이 있었는데 음마에 비해서 그렇죠. 미성이 한 1억 5천 쌌는데 대책 이후에는 거의 비슷해져 버렸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2억 부정이 5천 이때 정도 올라왔어요. 뽐뿌를 받았나 보다. 2005년 사이에. 네. 그렇죠. 자, 그다음에 미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책 전에 5억 8천에서 7억 정도 했는데요. 대책 후에는 7억 6천에서 8억 2천 정도 하는 걸로. 얘도 엄청 올랐죠. 얘도 한 네, 1억 8천 정도 올랐죠. 올랐네요. 네. 1억 8천 정도 올랐어요. 가장 많이 올라간 게 미성 2차인데 아무래도 압구정동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분명한 거는 대책 전에 어느 정도 가격을 사실 대책 전에 무지하게 비싸다 이렇게 얘기했던 아파트가 너무 비쌌기 때문에 어. 부동산 대책을 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책 이후에 가격이 한 1억에서 2억 정도 오른 지금 더 상황이 올랐다고. 발생한 거죠. 그렇죠. 예. 네.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지금 이게 강남 상황입니다. 강남. 강남에서 제일 안고. 그렇죠. 강북에 또 대표 단지들이 있어요. 이제 강북의 아파트들. 그렇죠. 강북의 아파트들. 그러니까 그래서- 강남북 격차가 벌어졌다라는 꼭지의 기사니까 강북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좀 봐주세요. 그렇죠. 강북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상계 주공 17단지 네. 15평형 아파트가 네. 대책 전에는 5,800만 원에서 6억 2천만 원. 6,200. 6,200만 원. 네. 죄송합니다. 네. 6,200만 한 원. 6천만 원 평균 보면 되겠네. 그렇죠. 네. 그랬는데 대책 후에 역시 5,800만 원에서 6,200만 원 정도 똑같네요. 네. 변화가 없다라는 없었고, 거죠. 강북은. 자, 그다음에 도봉구 방학동의 신동아 1단지 35평 같은 경우에는 네. 대책 전에 1억 5천에서 1억 9천, 네. 대책 후에 1억 5천에서 1억 9천. 제자리 걸음이네.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네, 네. 자, 그다음에 강북구 미아동의 SK 북한산시티 네. 43평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책 전에 3억 1,500에서 3억 6,250, 네. 대책 후에도 역시 3억 1,500, 그리고 3억 6,250만 원. 변화가 한 8, 900 이 정도 됐나 봐요. 없어요. 그대로. 없어요. 예.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면 대책 이후와 대책 이후의 이전과 전과 후가. 네, 뭐가 차이가 있냐면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은 대책이 발표 나고서 오히려 올랐고요. 예. 강북에 있는 아파트는 제자리 걸음을 제자리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강력한 규제책을 통해서 강북의 집값은 잡았는데 상승세는 잡았는데 강남의 집값 상승세는 못 잡은 그런 모양새가 됐어요. 그렇죠. 근데 네. 왜 그런 거죠? 왜 그럴까요? 이게 결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랑 이 당시에는 이제 종합부동산세라고 해서 보유세 강화를 했거든요. 그렇죠, 했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중부세가 처음 도입되던 시절에는 지금이랑 달라요. 인별과세가 아니라 그렇죠. 가구 세대별 과세였거든요. 합산과세였어요. 그래서 와이프랑 아내랑 하나씩 집 갖고 있으면 합쳐서 6억 초과분에 대해서 그 보유세 그렇죠. 종합부동산세를 종합부동산세가 내게끔 추가가 했어요. 신설된 거죠. 그래서 이게 네. 너무 말도 안 된다. 세대별 과세가 어딨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위헌 소송에서 인별 과세해야 사실 된다. 그 그래서 당시에 남편은 남편, 그렇죠, 와이프는 와이프 그렇죠. 이렇게 바뀌긴 했죠. 예. 사실 그 당시에 강남에서 그래서 네. 가장 이혼한 분들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네 이제 세금은 떨어졌고 내기는 싫고 그 돈도 없고 사실. 그렇죠. 보유세는 임대소득이 그만큼 받쳐주는 상황이면 보유세를 낼 수 있는데 양도소득세야 팔아서 차익이 발생하는 수익이 있으니까 낼 수 있는데 그렇죠. 보유세는 매달 그렇게 내야 되는 그 매년. 그러니까 매년 내야 되는 세금이니까 그렇죠. 급격하게 올리면 내기 정말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됐었고요. 이게 그 어디죠? 강남에 이제 그 굉장히 고가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이 위헌 제기 소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네. 아파트에 가보면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마다 붙어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단지마다 이거 말도 안 된다. 이거 뭐 그러니까 보유세 저항은 되게 큰 국민타방부터 편이에요, 시작해서 정말. 맞아. 그럼요. 근데 아무튼 이게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양도소득세 중과 그러니까 다주택 지금이랑 똑같은 모양새인 건 그거 같아요. 정부가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겨냥을 해서 대책을 낸 거고 개인이 다주택하지 말아라 이런 시그널을 그 당시에도 줬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정부 말을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면서 내가 강남의 아파트 한 채 갖고 있고 강북의 아파트 한 채 갖고 있어. 그럼 어떤 걸 갖고 갈래? 사람들은 다 강남의 하나를 갖고 강북의 걸 팔려고 하죠.
강북의 그렇죠. 걸 들고 강남 걸 팔려는 사람 많지 않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사이드 것들을 이제 아무래도 내가 생각할 때 좀 더 덜 우량하다고 생각하는 걸 먼저 처분하려고 하니까 그쪽은 물건이 늘어나고 이제 보유하려고 하는 물건은 오히려 더 희소 가치가 생기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그런 진풍경이 거죠. 나온 거죠. 그래? 그러면 팔아야겠네. 그러면 일단 황금알은 가지고 있고, 그죠? 네, 은알은 팔고. 근데 이게 네. 지금 11년 전의 교훈인데요. 그렇죠. 사실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맞아요. 이따가 우리가 지금 다음에 읽을 기사에서 준비한 내용에도 그런 현상이 그대로 고스란히 반영이 되고 있고 지금도 가보면 이게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됐다 정부에서는 좀 어떤 그런 식으로 자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강남하고 강북하고 온도 차이가 지금도 되게 커요. 예, 지금 뭐 이 제가 그걸 보니까 그래 압구정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고가갱신하고 있는 중이고 네. 이제 강남에서도 어제 또 얘기 나왔던 건 강남에서 살 수 있는 새 아파트들 같은 경우도 계속 고가갱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반포 레미안 그러니까 반레라고 소위 부르죠. 그러니까 네네. 레미안 퍼스티지 이런 데도 지금 계속 신고가 갱신하면서 매매가 되고 있고 왜 그러냐 봤더니 그러니까 강남에 뭔가 집을 하나 사고 싶은데 이제까지 살 수 있었던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들이 다 막혔어요. 재건축 그 그렇죠, 조합원 그렇죠. 지위 변경 금지 규정이 83 생기 8월 3일 날 이제 투기가 이어지고 부활하면서 다 막혔거든요. 사고는 싶은데 조합원이 될 수가 없으니까 아예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그냥 재건축. 그러니까 그거 중에 최고는 압구정이잖아요. 또는 그렇죠. 이제 여기 지금 여기도 이제 사실 우선미 중에서도 설립된 데가 있어서 이렇게 안 돼 있는 데 중에 대표적인 게 압구정이니까 압구정을 계속 하려고 하는데 물건은 안 나오고 다 추진이 단계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인 거고 기조 차라리 그러면 젖은 기축 아파트 중에 좀 좋은 걸 사자 하면서 가면서 이쪽은 계속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딴 거 싸게 정리해서 지금 갈아타는 움직임들이 그렇게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사실 그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나오고 나서 시장이 한 일주일 정도 소강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뭐 관망세였다, 뭐 눈치 작전에 들어갔다, 뭐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사실 지난주부터 문의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방배동도 돌고 있네요. 네.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방배동도 강남이야 역시. 아 그런가요? 네. 용산이시잖아요. 용산은 아직까지 그렇지 않. 그러니까 용산은 아직까지 그렇게 거래까지 연결은 안 네, 되지만 용산도 근데 용산도 되게 넓어요. 그래서 이제 용산도 동부이촌동이라든가 이렇게 아파트 중심으로 아파트촌. 되어 있는 지역이랑 그렇지 않은 지역. 용산은 또 정비 사업이 필요한 지역들도 있고. 그래서 약간 좀 온도차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정리해보면 참 재밌어요. 일단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게 문제다. 그래서 잡겠다. 근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게 다주택자 때문이다. 그래서 다주택자를 규제하겠다. 그럼 다주택자들은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규제한다니까 주택은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나는 황금알은 가지고 있고 비황금알 지역은 정리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강남의 집값은 지속적으로 더 올라가는 받쳐주거나 네. 또는 더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게 규제의 역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모습들이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더 황당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뭐야? 난 이 얘기가 제일 더 궁금했어요. 사실 네. 831 대책 시절에 11년 전의 시절은 이미 저는 봐왔던 어떤 과거기 때문에 아 그랬구나 한번 되짚어보는 거였는데 사실 이 기사를 오늘 얘기하자고 하면서 궁금했던 건 뭐냐면 그래서 얘네가 지금 얼마 됐는데 사실 저는 뭘 보고 놀랬냐면 현재 11년 전에 2006년의 가격을 보면서 이거밖에 안 했어? 되게 쌌네. 사실 그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네네. 지금 옛날에 이거밖에 안 했네.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이 시절에 가격 상승한 거 지금 여기에서 거론됐던 아파트들이 2005년, 2006년 그리고 2017년 얼마 정도 가격이 변화됐는지 사실 그게 좀 보고 싶어요. 아 그게 보고 싶군요. 네. 네. 이따 가려고 그랬는데 일찍 해야 되겠다. 빨리 해.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얘기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것 같아요. 11년 전에도 굉장히 비쌌다고 느꼈어요. 그때 되게 비싸다고 느꼈죠. 그죠. 굉장히 비싸다고 느꼈다는 거예요. 돈 가치가 지금이랑 달랐죠. 그렇죠. 네. 굉장히 비싸다고 느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때도 비쌌어요. 그죠? 자, 현재는 어떤가 볼게요. 현재 방송 전에 오늘 그 네이버
부동산 통해서 시세를 좀 조사를 해봤어요. 똑같은 이 아파트. 기사에서 거론된 아파트들이 얼마 정도 시세 형성하고 있는지를 이 시세라고 하는 게 뭐 100% 우리 아파트 이거보다 더 비싼데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생각하지 그렇게 해서 안 돼요. 마시고 예, 그냥 대충 저희가 네. 예, 대충 그냥 분위기만 보려고 체크한 정도 그 정도 예, 참고만 하시라고 예.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에서 공식적으로 뭐 이 정도 가격합니다라고 제시하는 아웃라인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인위적으로 시세를 주장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네. 자,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아주 재밌는 결과들이 있죠. 음마가 32평 같은 경우에 현재 지금 네이버에서 공시되고 있는 거는 13억 3,500 그리고 15억 5천. 그러니까 한 13억 5천에서 15억 5천 사이 정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예. 보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831 대책 후에 9억 정도 중간 보던 게 한 14억에 14억 5천 정도 하는 거니까 지난 10여 년간 한 5억 5천. 그렇죠. 5억 5천 정도 5억 5천 올랐다는 거예요. 네. 네, 5억 5천. 5억 5천. 10년 1억 5천이 동안. 오르고 5억 5천이 또 올랐어. 그러니까. 네. 와, 대책 전에 1억 5천 오르고 대책 이후에 11년이 지나면서 또 5억 5천이 오르고. 831 대책 이전 기준으로 보면 딱 2배 올랐네요. 아, 그러네요. 네, 진짜 2배 올랐네요. 2배 올랐네요. 2배. 10 불과 이 당시에도 뭐 이런 얘기들 없었어요? 뭐 부동산 대폭락한다 뭐 이런 아니, 얘기들은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네, 그렇죠. 조정장을 여기서 더 올랐다가 조정장 거치고 다시 찍고 지금 더 올라간 그런 모양새일 것 같아요. 부동산 사면 안 보면. 된다, 네. 뭐 쪽박 찬다, 뭐 이런 얘기들 참 많았는데 어쨌든 보여주는 통계는 그렇습니다. 통계는 압구정은 더해 보니까. 그래요. 자, 미성 2차 한번 볼게요. 미성 2차는 네. 대책 전에 6억 했다가 대책 후에 8억 5천 했다가 현재는 15억 5천 정도. 15억 5천에서 뭐 최고가 23억까지 나오는 그렇죠. 최고가 이 진짜 23억까지. 23억 맞아요? 23억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네이버에서는. 그래. 너무 스프레드가 넓다. 가격 그렇죠. 자체가. 뭐 근데 아무튼 15억 5천만 하더라도 우리가 조사했을 때 금액으로 따져서는 2005년 831 대책 이전에는 제일 가격 수준이 낮았었는데 가격은 지금 거의 최고 높은 수준까지 올라간 거네요. 15억 5천 이상이에요. 그렇죠. 대단한 것 같아요. 부정 지구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되게 높다는 얘기지.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재밌었던 거는 사실 이건 2배가 더 올랐어요, 그죠? 2배가 더 올랐죠. 6억에서 15억 5천이면 6, 3, 18 오우. 평균 잡아도 한 3배, 2배, 2.5배 이상 2.5배 이상 올랐네요. 올랐어요. 네,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아, 이게 이러니까 자꾸 재테크 근데 난 얘기가 나오는 액면으로 거죠. 20억짜리 집이라는 게 네, 상상이 안 돼. 나는 익숙하지 않아요. 저는 익숙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왜 그런 집 사시면서 왜 그러세요? 자,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저 되게 네. 10년 넘은 차 타는 사람입니다. 네, 차만 그렇습니다. 자, 압구정 미성 2차 아파트. 네, 그래서 현재는 거의 2.5배 정도 올라가는 그런 수준입니다. 불과 12년 만에 올라가는 가격이니까 정말 많이 올랐다 얘기할 수도 있을 것 미도는? 같아요. 미도도 34평입니다. 34평 아파트 5억 8천이었는데 5억 얘도 8천에서 7억 했는데 네, 7억 했는데 16억 2천에서 17억 2천이에요. 얘는 거의 17억. 거의 뭐 6억 기준으로 잡으면은 거의 뭐 6, 20, 6, 38 거의 1.8배? 2.8배 정도 올라갔네요. 얘도 한 2.5배는 그렇죠. 올라갔다고. 와, 이게 또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2배가 넘게 올라간 거예요. 7억 7, 8억 하던 아파트가 음. 지금 딱 12년 만에 음. 한 15억에서 17억 정도 된 거예요. 대부분. 그렇죠. 물론 이제 여기서 압구정을 샀느냐 어디를 샀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먹은 사람, 조금 덜 먹은 사람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가격으로 놓고 보면 한 그 당시에 6, 7억, 7, 8억 하던 아파트가 그러니까 한 6, 7억 정도 하던 아파트가 부동산 대책 끝나고 나서 한 8, 9억 정도까지 올랐다가 이제 2008년 금융위기 겪고 이렇게 뭐 이렇게 꺼지죠. 하다가 지금 와서는 결과적으로 보니까 음. 뭐 한 15억 이상 되는 아파트들이 다 됐다. 그렇죠. 물론 부동산 가격이 또 떨어질 수 있어요. 네. 네. 맞죠. 이제 여기서 또 더 조정받을 그렇죠. 수도 있죠. 네, 네. 그럼요. 네.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것 때문에 뭐 어떻게 뭐 위화감 같은 거 느끼실 필요는 없을 것 제가 같고요. 아직도 네. 기억이 나는 게 2003년인가 2004년에 음. 음마 아파트가 한 5억 5천 이 정도 했었거든요. 제 기억으로 그래요. 음마 아파트가 한 5억대 정도 해가지고 이게 더 전으로 가면 2억대였고 그래서 2억대 하던 아파트가 그러니까
IMF 끝나고 나서 2억대 하던 아파트가 막 치고 올라가서 5억 5천 정도까지 한 5억에서 5억 5천까지 간 거예요. 2003, 4년 그때 그 정도였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올랐다. 미쳤다 소리가 얘기가 나오다가 대책이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아파트가 8억대까지 이렇게 치고 올라가니까 그렇죠. 이제 부동산 대책이 강력하게 나온 거야. 그렇죠. 나왔는데 더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모양새로 보면 사실 이게 저평가다 고평가다라는 부분을 저도 자신 있게 말 못할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은 들어요. 저평가냐 고평가는 시장이 평가하는 거지 개인이 평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비교할 만한 게 네. 사실 아까 우리가 알아봤던 강북의 아파트들의 지금 시세는 어느 정도인지를 조금 비교해 보면 딱 결론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강북 한번 소개시켜 드려볼까요? 네. 상계주공 17단지 15평형 같은 경우에는 대책 전에 5,800만 원, 대책 후에 5,800만 원이었잖아요. 현재는 1억 8천에서 2억 5천 정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강북 아파트도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거의 여기도 3배? 3배 올랐죠. 3배 올랐네. 그렇죠. 네. 3배 올랐어요. 네. 그러면 굉장히 많이 올라간 축에 속하는 거죠. 그렇지 300% 올라갔으니까. 사실 퍼센트로는 많이 오르긴 했는데 현가 우리 소위 말하는 넷가로는 금액으로는 한 1억 올랐나? 네. 그렇죠. 그러니까 퍼센트에 원래 우리 경매하시는 분들이 수익률 몇백 퍼센트에서 보면 500만 원 넣어가지고 1,500만 원 먹고 뭐 거의 그런 거지 뭐 그게. 자, 그다음에 도봉구 방학동의 신동아 1단지 35평 아파트도 1억 5천에서 1억 9천 하던 게 대책 후에도 1억 5천에서 1억 9천 변화가 없었는데요. 현재는 2억 4천 5백에서 2억 8천 정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 1억 정도 요건 한 올라갔다고. 2배. 1억 정도 올랐다고. 2배가 아직 보시면 안 되죠. 올랐다고 보여요. 그렇죠. 네, 네. 자, 다음에 강북구 미아동 SK 북한산 시티의 43평. 이건 조금 중대형이죠. 43평이니까 3억 1,500에서 3억 6,250만 원이었다가 대책 후에도 역시 3억 1,500만 원에서 3억 6,25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4억 5천에서 5억 정도 하는 것으로. 그럼 이것도 대략 보면 1억 5천? 그 그쵸? 정도 올라갔다고 보여요. 1억 5천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가격 상승률 이런 것 자체는 강북 쪽이나 강남 쪽이나 큰 차이는 없다. 강북도 퍼센트로는 많이 올랐는데 그렇죠. 이제 그 현가 금액으로 놓고 보면 이게 바로 통계 오류죠. 압도적으로 많이 올랐네. 이게 통계 오류예요. 그죠? 늘 언제나 얘기해서 뭐 몇 퍼센트 상승, 몇 퍼센트 상승 막 대단한 것처럼 막 이렇게 보이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우리가 체감하는 퍼센테이지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인 그러니까 우리가 것 같아요. 퍼센트로 돈을 내는 게 아니라 만약에 강북에서 강남으로 이사를 가려면 나도 300%를 낼게요 하는 게 아니라 몇 억을 내야 되고 이런 돈으로 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수년가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 아주 재밌어요. 네. 그래서 2005년 8월 달 시세로 보면 예를 들어 볼게요. 일단 신동아 1단지 도봉구 방학동에 사셨던 신동아 1단지에 아파트를 갖고 있었던 분이 한 1억 한 7천 정도 평균 시세가 1억 7천 정도 해요. 이분이 강남에 미성 뭐 예를 들어 미도로 가겠다. 네. 그러면은 볼게요. 한 6억 정도 한다고 칠게요. 그냥 싸게 사서. 고가 기준으로 해서 매매 7억, 매도 1억 9천 하면 5억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5억 있어야 한 된다는 5억 얘기예요. 있으면 갈아탈 수 있었는데. 그렇죠. 예. 5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현재는 어떠냐? 현재는 이게 매가를 최대한으로 우리가 예상을 해봐도 3억이거든요. 근데 이제 살려면 16억이에요. 16억 잡아도 16억을 잡아도 11억? 아니 12억. 13억이죠. 13억. 13억. 3억이니까 네. 13억 있어야 돼. 13억 있어야 되는 5억 거예요. 있으면 가야 되는 게 13억 있어야 되는 거지. 5억이면 5억 정도만 투자하면 살 수 있었던 것을 13억을 주고 내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이제 남북과 뭐 강남과 강북 간의 격차가 심해진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건데 네.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 맨하탄 같은 경우에 심하다 그러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이게 심해지면 심해지지 어떤 이렇게 평준화되는 일들은 아마 발견되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넌지시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저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계속 언론에서 부동산 양극화 이 소리를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했거든요. 그렇죠. 양극화의 시대다. 그래서 양극화가 뭐 되나 보다. 그냥 그런가 보다 정도 느꼈는데 이렇게 돈의 수치로 딱 드러나서 보니까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네, 어마어마하네요. 이게 뭐
그 당시에 5억을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었지만 지금 13억을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이거는. 뭐 이게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은 서울로 가야 된다. 그런 말이 틀린 말인 것 같아. 여기도 서울이잖아. 그렇죠. 사람은 강남으로 가야 된다. 지방은 더 심해요. 아 잠깐만 그러니까, 안돼. 지방 그러니까 이거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까지 벌어지는 걸 보니까 네, 이거 지방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831 대책하고 아무 상관없이 제가 미뤄 짐작컨대 대책 전이나 현재나 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네. 그러니까 여기는 그나마 올랐지만 네, 그럼요. 오르지 않은 지방도 있다. 그렇죠. 10년 그러니까 서울 가야 한다 이 얘기가 맞는 얘기인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 네. 어쨌거나 한 250% 정도 올랐으니까 그렇죠. 이런 데들. 그렇죠. 비율 어차피 금액적으로나 비율로적으로나 어쨌든 서울 가격은 사실 계속 제가 올랐으니까. 이 갭 투자 막 하시는 분들, 갭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이 주변에서 막 그런 거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보면 이제 뭐 얘기하다 보면 뭐 어디에 재개발 투자를 했어요, 뭐 어디에 뭐 아파트를 이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저는 이게 어느 정도 감으로는 느끼고 있었거든요. 뭐 조그만 거 여러 개 많이 사봐야 퍼센트로는 올릴 수 있어도 10개 그거 10개 사고 팔고 해봐야 제대로 된 거 하나 사고 황금 파는 알. 거만큼 못한다.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지론이 그거거든요. 그냥 똘똘한 거 하나가 결국은 낫다. 제가 이제 그 실증적인 사례를 몇 번 경험해 보면서 이제 전 나름대로 그런 철학을 갖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그 인천하고 경기도권에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싹 뭐 많이 정리를 했는데 네. 진짜 힘들더라고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인천도 잘못 찍었어요. 송도로 갔었어야 되는데. 송도도 많이 중간에 힘드셨죠. 왜 비쌀 때 들어가신 분들. 그렇죠. 그랬겠죠. 근데 지금 뭐 더 비싸니까. 어쨌든 송도로 갔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잘못 찍어가지고. 네, 아무튼 고생을. 재개발 이런 쪽으로 가셨죠?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네, 저는 솔직히 얘기해드려? 아니야 안 해도 돼. 안 궁금해. 청라로 갔어. 청라로. 청라로? 청라직으로. 청라면 얼마 안 됐는데? 청라 만들어진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잖아요. 그럼요. 처음 들어갈 때부터 청라 들어갔죠. 초기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위화감을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송도는 너무 멀거든 서울에서. 청라는 서울 다니기가 굉장히 좋고요. 뭐 고속도로 직선화 사업도 한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당시 처음 제가 들어갈 때는 송도가 살짝 높았고요. 청라가 살짝 낮았어요. 여기 먼저 그렇죠. 시작했으니까. 그렇죠. 송도는 진짜 장난 아니었어. 2008년도, 7년도 이럴 때 송도는 송도에 갖다 붙이면 사람들이 송도를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나 용산에 있으면서 그랬다니까요. 용산에서 송도 가는 뭐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송도를 갖다 팔았었어. 그래요? 왜냐면 그 정도로 송도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좋았었어요. 네, 그 그래서 당시에. 이 정도였기 때문에 전 청라로 들어가도 괜찮을 거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물론 올랐어요 가격은. 그래서 청라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네. 송도는 이렇게 올라가시더라고요. 차이가. 그래서 몇 년 전에 정리했죠. 네, 몇 년 전에 가격 저도 역시 가격 불안기를 겪고 그리고 나서 전세 세입자를 월세로 또 바꿨다가 뭐 이렇게 어떻게 해서 하우스 푸어셨구나. 그래서 양도소득세 내고 정리했습니다. 네, 차이가 내고 났네. 정리했습니다. 그럼 잘 됐지 뭐. 다행이죠. 네. 그렇게 해서 정리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실 여기 나와 있던 대로 서울로 갈아타기를 시도를 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재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보면은 대책 전에 가격이 비싸다라고 느꼈지만 현재도 가격은 역시 비싸다라는 수준이에요. 그죠? 저도 강남 들어갈 엄두도 못 내요. 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는 들어갈 능력도 없고 생각도 없고 부럽습니다. 과연 앞으로도 강남이 계속 갈 것이냐, 뭐 강남 중에는 어디가 알짜배기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좀 있겠지만 사실 이 부분도 대충 밝혀진 게 있어서 언제 한번 방송 한번 할까요? 지역을 잘 아는 분 모시고 그런 건 얘기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요새 아니야. 네, 더 밟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일단은 너무 늘어지니까 네. 나중에 또 얘기해. 그 정도 선에서 그래서 한번 기회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또 두 번째 준비하셨던 게 뭐였냐면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면서 자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출 규제 이런 부분들이 막 이제 쏟아져 나오면서 시장의 분위기는 집을 팔라고 시그널을 줬더니 안 팔고 증여하는 시그널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기사가 제가 엊그저께 읽었던 기사인데 되게 사실 처음에 기사 뉘앙스는 그거였어요. 정부가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라고 하니까 집 팔기 싫은 주인들이 팔지 않고 자식들한테 증여하는구나. 이제 이런 뉘앙스로 기사 제목이 꽂혔길래 그런 건가 싶어서 읽어봤더니 사실 그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왜냐하면 1월부터 9월까지의 아파트 증여 통계를 내보니까 벌써 그러니까 역대 최고 수준의 증여 거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래요. 작년에 1년 전체 했을 때 아파트 증여 거래가 4만 건이 조금 안 됐거든요. 네. 3만 9천 얼마 뭐 이 정도 됐었는데 올해 지금 9월까지만 조사를 했는데도 거의 4만 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9월 이후에 10월, 11월, 12월, 3개월, 4분기 하면 훨씬 4만 건이 넘겠죠. 그 통계를 더하면. 근데 9월까지만 하더라도 증여가 그렇게 많이 이루어졌다. 대체 원인이 뭘까? 이제 그거를 따진 기사였어요. 보니까 내용은 그거더라고요. 이게 지금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 예전에 예정세 공제라 그래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게 되면 10% 감면해 주는 게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있었어요. 양도세는 맞아요. 예정신고를 네. 했어요. 그랬는데 그게 한 2009년 10년쯤인가 아무튼 그때 그게 없어지면서 그 공제가 안 되고 그냥 무조건 다 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증여세도 작년에 12월 달에 해법 개정을 하면서 증여세도 그렇죠. 이 공제를 줄이기로 했대요. 이게 아예 없애는 게 아니라 10% 공제를 하면 그러니까 신고를 하면 자진신고하면 10% 공제해 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올해는 7%, 내년 2018년에는 5%, 내후년에는 3%. 그러니까 이 증여세 감면 받을 수 있는 게 매년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남아 있을 때 빨리 증여를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팔까 증여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증여를 하는 식으로 움직이게 된 거고 이제 내년 가면은 더 증여세 세금 많이 내야 되니까 공제되는 게 줄어드니까. 그리고 또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증여 같은 경우는 이게 가액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어쨌거나 부동산 가격이 지금 상승장에 있으니까 가액도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을 어차피 똑같은 집 줄 건데 가액이 적을 때 주는 1원이라도 적을 때 주는 게 낫고 그다음에 공제를 받을 수 있을 때 주는 게 맞으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올 연말 가는 과정에서 팔까 살까 다주택자들 지금 이제 사실 이 대책 이전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9월까지 정도 얘기지만 실제로 10월, 11월, 12월 달에는 증여가 더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있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 저희 그 세무사 지난번에 방송 같이 했던 세무사 네네네. 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증여에 관련된 문의가 굉장히 많답니다. 지금 이제 이게 완전히 와닿는 그런.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실거래가가 잡히는 경우에는 실거래가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잡히는 경우에는 뭐 환산가액 내지는 감정평가 금액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감정평가 쪽하고 이렇게 뭐 작품 하나 만들려고 손잡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제가 조금 전에 연결시켜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방법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건 나중에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어떤 집을 증여할 거냐는 거예요. 다주택자가 여러 채의 주택을 갖고 있으면 과연 어떤 주택을 증여하겠느냐? 앞서 봤던 거랑 똑같은 현상이죠. 그렇죠. 네, 지금 증여 그 통계에서도 보면 서울 집은 증여하는 숫자가 늘어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고요. 지방의 집들의 증여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게 통계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일단 하나는 황금알은 내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또 서울에 있는 아파트 증여세 장난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금도 많고 그렇죠. 증여를 하게 되면 일단 서울의 아파트는 일단 기본적으로 가액 자체가 높기 때문에 증여 세금도 많고 그다음에 그거를 주기보다는 니들은 돈 벌어라. 내가 지방에 있는 집 정도로는 뭐 자산을 좀 넘겨줄게. 뭐 이런 정도의 의미니까. 그렇죠. 나중에 이건 상속받아라 뭐 그런 의미일까? 근데 자식들이 또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서 뭐 사업이 잘 되거나 해서 서울에 있는 집을 또 사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또 중과세 문제가 걸려서 또 지방 주택이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겠어요. 이거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데. 그래도 공짜로 주면 감사하죠.
팔면 세금 내고 팔면 그럼요. 되지. 근데 사실 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일하는 데 관심 있지. 부동산 뭐 이런 거는 뭐 크게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이제 강남권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저도 느끼는 게 뭐냐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벌어요 이만큼을 버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니, 돈 원래 기본적으로 그 부동산은 하나의 그냥 사이드 저거지 너무 부동산에 저도 매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상승장 하락장 상승장 하락장 이걸 계속 봤기 때문에 이 부동산 투자에 전업 투자 이런 거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저도 그렇게 편이거든요.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해요. 먹고 살아야 되는 네. 생활이 제일 중요한 거고 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상담하셨던 분 중에는 그 저작권 수입 작곡가시거든요. 예술이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작곡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결혼도 안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누구지? 돈이 엄청나게 이런 데서 많으시더라고요. 얘기하면 안 그 얘기는 되니까. 하면 안 되고 나중에 네. 물어봐야겠다. 네네. 궁금하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엄마가 아들 거 관리해 주느라고 아주 기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자, 저도 이제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전업 투자로 해서 이렇게 부동산 시장만 쳐다보고 있는 거가 리스크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이 기본적인 생활이라는 게 돼야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어떤 개인적인 사업이나 직장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네, 부수적으로 부동산을 좀 생각하시는 게 관심 보고 무리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관심을 가져야죠. 그게 맞는 것 사실 같아요. 요 관련해서 내가 할 말이 하나 더 있어요. 뭐요? 뭐냐면 이제 맞아 세무- 클로징 멘트예요. 아니에요. 그거 세무 교육도 하고 계시니까 네. 이게 사실 이제 이 부동산 교육이 부동산 시장 화랑일 때 막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게 규제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진짜 공부해야 될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규제가 없던 시절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 예를 들자면 이제 요번에 그 양도소득세 중과하는 문제를 건드리기 위해서 이제 소득세법 개정하는 문제 가지고 국회에서 이제 치고받고 할 텐데 어느 정도 범위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법 개정되고 시행했는데 모르고 예를 들어서 중과됐는지 모르고 집 팔았다가 양도세 두들겨 맞으면 네. 그건 자기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10년 전 아까 우리 11년 전 기사를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 한창 이제 이슈가 되던 게 뭐냐면 증여할까 양도세 지금은 이제 세금이 조금이라도 적게 낼 때 증여하겠다라지만 이제 당장 내년부터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이 중과가 되면 투기지역 같은 경우는 3주택 20% 붙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세율이 최고 60%가 되는 건가요? 최고 세율이 아마도? 예, 그러니까 그렇게 늘어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양도세를 내고 양도하는 게 나을지 차라리 증여세를 내고 증여하는 게 나을지 이제 이런 문제 가지고 또 그 당시에 그래서 그거 계산하고 막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지금도 그 흐름으로 우리나라 또 다시 12, 3년 만에 갈 거예요. 그럼요. 예, 갈 거로 보여지거든요. 저도 제가 제일 세금 공부를 많이 했을 때가 그 시점이었어요. 맞아요. 예. 그 시점. 근데 사실 지금도 세금 공부해야 된다고 요새 느껴요. 왜냐면 파리 대책 나고 나서 너무 복잡해졌어. 상담을 하면 예. 이제 세금 부분이 상담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세금을 모르면 상담이 안 돼서 그거 안 했다가 잘못 얘기했다가 오한내하면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예. 네, 그래서 다시 공부를 하려고 지금 굳은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네, 바빠서 하겠어요. 저는 이번 세금 공부는 다시 한번 할 거예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저도 공부 열심히 하려고. 네, 그래서 사실 연초에 내년 초에 생각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또 새로운 두 가지 10년 전과 10년 후 대책 전과 대책 후라는 걸 가지고 재밌는 이슈를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가지고 또 어떤 뭐라 그럴까요? 뭐 반박하실 이야기들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또 동조하실 이야기도 있으실 거고 하셨지만 모두의 선택은 다 정당하고 옳은 거니까 각자 스스로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을 이렇게 시간 내서 하고 있으니까 방송을 좋은 얘기든 틀린 얘기든 열심히 잘 해달라라는 의미에서 뭐라 했더라?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이랍니다. 자, 오늘 영상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